2주 만에 위클리 리포트네. 아 그러네요. 자, 그럼 허전했어요. 모처럼 네. 한번 봅시다.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죄송한데요. 네. 지난주 쉬다 보니까 이 네. 포맷을 그대로 딴 데서 한번 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딴 데서 한번 썼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뭔가 뭘 이번 주에 뭔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네. 되게 밥 안 먹은 것 같고 되게 섭섭하고 그래서 이 포맷 그대로 딴 데 써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오케이. 네, 예, 네. 영세드릴게. 인정. 네. 그렇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 저작권 가져가십시오. 예. 우리 또 다른 분들이 다 또 일러주시네. 또 그 착즙하는 데서 다 써먹으셨구만. 아, 그러셨구나. 오케이. 가만해서 들을게. 예. 갑시다. 오늘 많이 삐져서 시작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일단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고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 지금 3개월. 예. 그동안에 우리 주로 한 달짜리 한 달이었는데. 네, 3개월짜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3월달에 시작해서 코스닥이 쭉 하고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그게 힘이 빠지는 과정이죠.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는 좀 룸이 있다. 와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3개월치를 비교하니까 더 눈에 띄네요. 눈에 띄죠. 야, 근데 진짜 스펙타클하다 코스다. 그렇죠. 올라갈 때도 스펙타클하고 내려올 때도 개증시 아닙니까? 어? 개증시 아닙니까? K증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끝판왕이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끝판왕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죠? 혹시 C 증시도 K 증시를 따라오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네, C증시? 예, 상해종합 S 증시라고 했는데요. 네, 상해종합 증시. 네, 이거 보면은 거의 뭐 코스닥 그 축소판입니다. 상해도 네. 올라갔던 거 올라갈 때도 쭉쭉쭉 가더니 내려올 때 다 내려오는 네. 이런 거를 그 수입해 가다니 네. 참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예. 그래서 거의 올라갔던 거 한 일주일 만에 다 빼더라고요. 이쪽도. 그래서 그런 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동향은 그나마 미국의 나스닥이 좀 나아요. 근데 나머지는 쭉 쳐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나스닥이 혼자 좋아서 가냐고 볼 수도 좀 없는 상황 쪽에서 그냥 지금 약간 패턴은 3개월 대비해서 이제 약간 우상향의 패턴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향이 뭐 뭔가 좀 돋보인다 이런 것도 시원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비교적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형님? 정리의 여왕이니까. 요즘에-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컨셉 잡고 있어요. 이틀 전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네. 또 같은 친구랑 딱 보다가 저분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오고 계세요. 연합뉴스 경제 그럼요. 연합뉴스 때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 있습니다. 점심 때. 같은 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제가 인상을 썼어요? 아 왜 그랬지? 네. 이 표정이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프로의 얼굴인가 아니면 인상은 모르겠는데 아마 웃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이 훨씬 자연스럽고 웃을 수 있는 주제가 없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고. 네, 네. 그렇습니다. 차 소장님은 3개월치 이거 차트 보니까 좀 어떻게 보이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걸어온 길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저는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어떤 뭐 나스닥, 코스피, 뭐 유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코스닥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작아진 것처럼 보이죠. 만약 코스닥을 없앤다라면 이게 좀 더 커져 보일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걸어온 궤적이잖아요. 궤적에서 그러면 뭔가를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네. 보면 네.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게 급격한 변동성은 올라갈 때 잘 올라가면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여기서 반대로 엮이게 되면 하락 기조에서는 손실이 단기간에 커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대략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올라왔지만 빠지는 것은 약 한 달 만에 그걸 다 토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갈 때보다 위에서 밑에 내려온 게 지금 차트는 작아 보이죠.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는 더 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 간 거보다 플러스 15에서 지금 5 온 게 손실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 내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소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저 오늘은 뭐 미국은 볼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을 딱 띄워왔습니다. 딱 띄워와서 일봉입니다. 네, 일봉. 일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뭐 먼저 볼까요? 원하시는 대로. 코스피요. 코스피요. 네. 코스피는 이게 또 코스닥이요. 죄송해요. 코스닥이요. 뉴스대로 하시라니까요. 뉴스대로. 코스피로 근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죠? 네. 네. 코스피는 지금 동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라인을 지켰거든요. 난 처음에 쭉 가다가 조정 나왔을 때는 지난번 저점대 라인을 지켰습니다. 되돌림이 한번 나왔었죠. 나오다가 지금 2,520, 30 요게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때 예, 그거 맞고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됐고 그거 이제 힘 없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선이 검은색이 밑에 또 받치고 있죠. 검은색이 뭔데요? 55일선 그 유명한 왜 그러시죠, 세계인이 선생님? 주목하는. 오늘 좀 뭐가 좀 이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고 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200일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있다 보니까 200일선도 이렇게 아주 쫙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한 2,450 여기가 시도는 들어오겠지만 또 빨리는 안 밀립니다. 들어왔다가도 바로 이제 반등은 시도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거 뭐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못 올라가는 거로 바뀐다. 그러면 또 힘이 빠지겠죠. 근데 물론 거기 만약에 또 오늘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월요일날 바로 또 그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닫자마자 퉁 튑니다. 그게 오늘 미국장 좋다 해서는 500원 걸겠어. 아이 예를 드는 거 아, 예를 들어서 500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밑에는 지지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분위기 안 좋다고 한 번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밑에 받치고 있고. 근데 위로는 뭐 2,600 부근 확인했고 또 2,500, 230선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거래는 한번 다시 쓱 하고 살아나긴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도 네. 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특징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약간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아유 2차 전지만 또 직전에 주도주였으니까 하고 그만 바라보게 되면 매매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저거를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트레이더는 좀 다채롭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빠지면서 그러면 내가 이거는 그러면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할 대응 그리고 그게 힘이 빠지면서 나오는 또 다른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제일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아니 9포인트. 네. 모처럼 9포인트. 아까 너무 삐지신 것 같아서 지금 달래주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야.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자미처럼 이렇게 눈을 가자미인가요?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네. 근데 보시되 또나 코스닥은 지금 패턴이 일단 이탈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선을 아주 미묘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의외로 이탈하는데 거래를 잡겠다고 하는 쪽은 또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60일선 아니면 제리 55일선 근방에서 네, 나는 뭐 혹시 좀 더 밀리더라도 견딜 생각으로 여기서 벌써 들어가겠다가 좀 있단 얘기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한 815 여기,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55에서 크게 안 밀리면서 815를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 또 약간 돌리려고 하는 마인드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또 네. 금년 들어서 또 랠리에 또 뭐 38.2% 기술적 레벨이 또 815요. 또 815. 역시 이래저래 걸려. 역시 우리 기술적 분석의 대가리 대가리 그래. 딱 걸렸어. 두목 땅어 큰형님이십니까? 딱 걸렸어. 그래. 그게 진심이지. 말씀해 주세요. 땅어라고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큰형님 땅어. 따고 예 그래서 왜 그게 나오지 예. 그래서 그런 라인 쪽에서 변화도 보면서 네. 다음 주는 미묘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유 또 이거 왕창 빠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또 좀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지금 여기를 막 터치하면서 또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들 섹터가 있거든요. 뭐라고 이따가 시키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다 즐겨보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모습이 두 개가 보이고 다른 모습이 또 보입니다. 같은 모습 네, 먼저. 같은 모습은 뭐냐면 오늘 음봉, 둘 다 음봉에서 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저는 나쁘게 봅니다. 음봉에서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저는 매도가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밑에 꼬리를 못 달았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해서 만약에 사자가 물론 거래량은 사자 팔자가 합입니다. 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밀렸다라고 싶었을 때 사자가 들어왔으면 밑꼬리를 달아주는 게 제 기준은 그래요. 밑꼬리를 좀 달아줬으면 오늘 거래량이 매집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거래량이 늘었는데 음봉이 크기가 만만치 않은 크기가 나왔다라고 보면 저는 이게 팔자가 더 많다라고 저는 여태껏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은 21이동 평균선을 11선이 누르고 21이동 평균이 지지되는 딱 수렴형에서 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어제부터 코스닥은 좀 끔찍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지수상으로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타났다 보면 저는 이제 좀 불안감이 증폭이 됐고요. 요게 이제 같은 모습이고요. 네. 다른 모습을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고점에서 밀렸을 때 밀린 폭에서 약간의 리바운드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 좀 버티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이게 그죠. 급격하게 정말 표현이 좀 가끔 찍어 누르는 거죠. 막 확 눌렀는데 약간의 고개를 들려니까 다시 또 확 눌러버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이제 끝에 가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해서 찝찝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눈여겨봐야겠고요. 그나마 기댈 언덕 하나는 지금 뭐 유럽장도 지금 아직까지 뭐 마감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유럽장도 어쨌거나 요즘은 주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좋게 만들자 하는 기운이 느껴져요. 혹시나 뭐 악재가 될 만한 게 터지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든 수습해서 월요일날 아시아 장 열리기 전에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참 세상 거래에서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보기 플레이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80 건방에도 치고 뭐 싱글도 하지만 그 다음 가서 또 싱글 못 하잖아. 그 다음 가면 또 백돌이 되고. 산 타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러니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각동기님하고 박종현 부장이 작년 한 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 아, 고생 많으셨죠. 월요일마다 와갖고 왜 우리는 왜 월요일 날은 한 번도 장이 좋은 적이 없고 왜 맨날 월요일은 시큼해야 돼? 왜 블랙이야 돼? 그러니까요. 그 1년을 보냈으니 하다못해 몇 달이라도 월요일만큼은 좀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좀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아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시중 은행들 또 불안감이 현존해서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매뉴얼, 그러니까 이제 미뤄 짐작인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불안한 게 있으면 그 주 내에 이제 자 보고 있다가 이제 계획 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주말에 확 해버리고 확 끝내버리고 더군다나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이 금융기관과 정책당국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대놓고는 뭐 대놓고는 못하는데 서로 눈빛으로 알지? 이 정도 만약에 수요일날 터졌다 그러면 이번 뭐 금요일날 저녁 때 당국자 전화 오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심전심은 지금 형성되지 않았는가. 이심전심. 지금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또 지금 인출 시작된 은행이 또 갑자기 오늘 밤에 또 예금이 한 30% 빠져나갔다 그러면 저녁 한 8시쯤 퇴근 무렵에 이제 전화가 오겠죠. 행장한테. 어디로 넘기실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미타면 괜히 무슨 뭐 우리 워룸을 운영한다 해갖고 돈만 주고 막상 그 워룸 가보면 그 뭐 시세 모니터 한 2개 깔아놓고 옆에 뭐 와인바 있고 당구다리 갖다 놓고 그 공치고 있고 그런 거 아닌지 몰라. 오히려 워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워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워룸에는 아무것도 왜냐하면 워룸에는 이렇게 뭐 제 생각은 오히려 워룸이라는 게 뭔가 되면 담당자라든지 정책당국자 소리소리 한번 지르고 윽박도 지르고 그래서 싸게 자기가 먹는 게 목적 아닐까요? 그런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거를 위기를 극복하는데 내가 선봉장이 되겠다. 그건 홍보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싸게 인수하는 게 목적 아닐까요? 뭐
하기야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정재 씨가 우리 국내용 배우가 아니잖아. 월드 클래스 배우 아니야. 오징어 게임 이후로. 그거 이제 하나 보내주는 거지 세라젬. 그 당직 하는 선수한테. 그리고 이정재 씨 광고 해볼 수밖에. 하는 그 세라젬 광고까지 해갖고 하면 오징어 게임 이정재 하면서 이제 한 누워보고는 죽인다 해갖고 또 갑자기 수치 확 늘 수도. 앞서 나 어때 이거 세라젬 아저씨? 그러니까 앞서 우리은행 그 연구원님께서 일본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일본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일본, 바로 비둘기파 되시대요. 일본에서요? 이번에 미국 이제 세라젬으로 미국까지 진출하시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그리시네요. 요즘 생활이 형편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확 피지도 않았어요. 뭐 하나 터져야 돼. 그럼 혹시 갑자기 무슨 뭐 책을 하나 뭐 대창 뚜딱뚜딱 써가지고 갑자기 뭐 확 책이 확 팔린다든지 세라젬 아저씨로요? 아니면 뭐 세라젬 아저씨가 되든지 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 PPL 받은 거 아니에요? PPL 받은 거 세라젬에서? 없고요.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요즘 유난히 그 광고를 유튜브 뭐 보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게끔 해서 꼭 그 이정재 씨 그 멘트까지 다 듣게 되더라고. 해볼 그거를 수밖에. 보셔서 계속 알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위클리 리포트를 이어서 그거 하고 있었죠? 네. 예. 네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탁금하고 신용장구 추이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의외로 20분인데 이제 겨우 여기 왔어요 우리. 영차, 많이 온 겁니다. 지도 뺍시다. 네. 자, 의외로 예탁금이 빠집니다. 네. 이 힘이 예탁금이 빠져? 예탁금이 50조 원대 이상으로 가다가 이게 약간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네. 빠졌네. 네. 요즘 아까 제보에 의하면은 오늘 보니까 무슨 머니쇼 이런 거를 머니쇼. 네. 그러니까 항상 요맘때쯤 되면 그런 거 많이 하셔서 가을에 한 번 하고 또 봄에 한 번 하고 하면서 이런 머니쇼. 그게 보통 코로나19 때는 뭐 멈췄다가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경제방송 주최 머니쇼. 오늘 M본부에서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 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금요일인데 의외로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뭐 예전에 흥행이 안 됐구나. 네, 저희가 아는 그 유명한 분 나오셔도 앞에 세 줄밖에 없었다는 전원도 있고 아하. 되게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또 이제 막 좀 붐이 3월 달과 또 3월 달 넘어오면서 또 한 두 달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되게 빠른데요, 이 관심들이.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분이 저희도 나오세요. 그래요? 네, 저희도 두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네. 그 분이 나오셨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싶어. 염.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동양이 일단 지수하고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신용도 줄고 예탁금도 줄었네. 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코스피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더 많이 준 거는 강제 청산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SG 사태로 아하. 거기서 나왔던 지금 게 위에가 코스닥입니까? 위에가 코스피입니다.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쪽이 코스피, 코스닥. 밑에가 코스닥. 네. 항상 형님이 위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위에 저게 SG 증권 사태 때문이다. 네. 최근에 나온 기록은 2008년 뭐 금융위기나 뭐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사태보다도 강제 청산이 많았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하루에 590억 이 정도까지 나왔게 되면 그래서 참 피눈물이죠 이런 거.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더 많이 줄면서 약간 이게 반강제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으려고 지수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지수처럼 똑같이 나왔던 것보다는 좀 덜 시정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양 시장 합치게 되면 19조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됐었으면 만약에 코스피가 버티고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움직였었으면 많이 좀 청산이 됐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아 있다. 라고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 저거 지금부터 뭐 청산될 정도로 확 밀리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 같고 지금 여기선 차이는 그렇게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서 방송을 중단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채팅창이. 지금 이게 원래 유튜브로 시작했다가 우리 연합뉴스 경제TV가 이제 TV 채널로도 나가다 보니까 네. TV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끔씩 저 진행자가 왜 저렇게 갑자기 급발진하지? 내지는 지금 무슨 또 엉뚱한 소리를 하지 하시는데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또 실시간 채팅창으로 우리하고 네. 늘 소통을 하시는데 맞아요. 오늘은 유난히 우리 네 사람 다 저기 민정을 깔합니다. 띠를 공개하라. 밝히고 가라. 지령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뭐 투명한 방송, 뭐 투명함을 갖다가 투명하고 정직함을 갖다가 우리가 무기로 삼으니까 저부터 깔게요. 저 63 개묘 금년의 환갑입니다. 우리 톰 형. 아니 띠를 밝히세요. 아,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이렇게 아니, 띠를 뜸들이실 밝혀야 일이에요?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쉽게 제가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요 1000개 네, 넘어가면 써도 되죠. 좋아요 1000개 넘어가면 좋아요 청개 맞아, 넘어가면 그래요. 아니, 좋아요 1500개 넘어가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 맞자 이거 이거 그냥 깔 뻔했다. 나는 벌써 까버렸다. 그럼 승희 씨도 까는 걸로. 아, 그럼요. 저는 오케이. 2000 넘으면 아니 개인정보인데 이거를 개인정보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신용장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네네. 보면 코스닥 신용장고가 아직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죠. 우리가 이제 네. 우려되는 것들이 이제 코스닥 신용장고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신용장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고 이 이례적으로 많이 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급등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이제 꽉 찰 정도로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보는 게 그렇습니다. 코스닥 신용장고가 왜 줄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덜 줄었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덜 줄었다. 줄었다? 두 번째는 왜 줄었을까요? 왜 저랬을까요? 이게 김비스 대표 표현에 의하면 코스피는 강제 청산이잖아요. SG 사태. 네. 코스닥은 강제 청산될 지금 레벨이 아니거든요. 레벨이 아니죠. 이게 지금 뭐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강제 청산 당한 게 아닌데 줄어들었다. 작전이 왜 실패할까요? 주가의 작전. 이게 좀 제가 다시 끌고 들어올 내용입니다. 주가의 작전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작전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올 때까지는 다 의기투합돼 있죠. 다 의기투합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하다가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작전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 이제 배신자가 나온다.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낀 지금 이거는 코스닥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챙기고 있는 거죠. 챙기고 있는 거죠. 뭘 챙겨? 이게 작전이라는 게 아니라 신용으로 샀다가 이 정도면 됐다. 나 그냥 팔겠다라고 저는 파는 물량이 아닐까. 이건 지금 100% 내피셜입니다. 100% 내피셜. 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주가들이 다 어느 정도 빠져 있으니까 밑에서 나는 신용으로 샀다.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먹었다. 여기서 나는 빠진 게 아닐까라는 제 내피셜이에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시장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역시 시장은 외길로만 가지는 않는다.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도 하나 뭐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나 뭐 그냥 생략하는 걸로. 요새 하도 예민해서 2차 전지 네. 쪽으로. 자, 진도 나갑시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깜짝이야. 이거 제가 보낸 게 아닌데 이렇게 이쁘게 됐네요. 네. 그러네. 그러게요. 네. 역시 저희가 PD님. 보는 거랑 서로 네. 다른데요. 네. 네. 이렇게도 변신하는군요. 네, 그 자료가. 그래서 네. 눈에 확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의 동향은 개인들이 코스피를 대거 팔고, 네, 코스닥을 조금 사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장에서 뭐 좀 그렇다라고 해서 파는 게 특이한 게 운수장비 쪽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대 기아 이렇게 쭉 올라오고 하니까 이쯤에선 좀 차익 하여튼 정리하자 쪽에서 정리했는데 그거를 외국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다 받아가고 모두가 골고루 나눠서 샀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거의 전기전자 관망으로 보이네요. 이번 주는 그러네. 네. 삼성전자를 한 3일 정도 매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매도했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쭉 샀던 거 약간 숨고르는 모습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기관은 역시 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도 이런 쪽으로 가고 의외로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모처럼이네요. 네, 매수를 하는데 연기금은
일단 발 빼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 코스피 쪽을 좀 관심 있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기조로 보는데 기관이 그럼 뭘 샀나 봤더니 전기전자 조금 샀고 통신 사고 금융주 사고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통신 쪽은 요즘 말이 좀 많죠. 이제 조금 고개를 들면서 통신이 네, 그래서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방금 그 얘기 조금만 더 풀어서. 통신사에서 지난달부터 이제 우리 5G 다 했다. 5G 다 했다? 네, 더 이상 통신 투자, 그러니까 장비 투자 안 하겠다. 5G 쪽에 투자가 다 끝났다. 끝났다. 끝나자마자 통신 장비주는 쫙 밀려가고 통신 장비주는 빠지고. 그리고 통신주는 쫙 고개를 들고 이런 현상들. 이게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저희가 5G를 맘 놓고 쓸 수 있느냐? 서울 벗어나게 되면 서울 안에서도 제대로 안 터지던데 5G 투자 끝났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보니까 MSCI 편입이 KT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또 수급도 패시브 자금들 좀 들어올 거고 그런 쪽에서 기관이 먼저 살짝 더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은 보는데 지켜봐야죠. 뭐 한 6월 달까지 반기 리뷰니까요. 네, 그리고 금융주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금융주 매수. 네, 그 밑으로 금융주 네, 네, 예, 매수가 예. 들어오는데 이게 은행을 사는 게 아니라 보험 쪽 그리고 이쪽을 매수를 들어오는데 의외로 좀 특이한 게 증권주도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증권주도. 네, 근데 힘은 뭐 몇몇 뭐 유진투자증권인가요? 이거 뭐 갑자기 급등 쫙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기타 부분 매수 들어오고 막 그래서 움직이는데 그런 거 빼고 여전히 뭐 키움증 이래 되나? 예, 키움증권은 아직 뭐 지금 사태 때문에 좀 주가 충격 받았다가 이제 살짝 돌아가고 있고, 네, 증권주 괜찮게, 그러니까 뭐 1, 2, 3월달에 거래 좋아서 실적은 괜찮은데 막상 또 주가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런 쪽에 좀 매수는 들어오는데 아직 그렇다고 전방위적으로 금융주를 매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화학적 설명해 주시죠. 개인들이 사고 네. 외국인 기관이 판 건데 개인이 제일 많이 산 쪽이 화학 쪽이 나오네. 저기 뭐죠?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 쪽. 네. 대표적인 뭐 애경 케미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네. 애경 케미칼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죠. 애경 케미칼 예전에 합병을 했는데 덩치는 이만큼 커져 있는데 매출이 2조가 나오는데 시총이 3천억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매출이 2조가 나오고 2조인데 시총이 얼마? 3천억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네. 그래서 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뭘 가지고 움직였느냐면 또 2차전지 쪽이었죠. 2차전지 실리콘 응급기제 바인더. 이것도 고용량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발음이 제가 좀 그래서요. 예, 고용량.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묶이더니 그것도 양산도 아니고 개발 양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산하려면 이제 라인까지 다 깔고 이제 나간다라고 나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급등을 하더니 그게 이제 거의 3배가 났죠. 주가가. 그래서 그 거기 있던 주가가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 PBR 한 배까지 나왔습니다. 1조 2천억 4천억까지 갔으니까 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울분에 차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몰라줘 라고 했다 뭐 모멘텀이 딱 가세가 되다 보니까 쫙 펼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나왔던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네. 통신주는 우리가 이제 5G 투자가 시작된 게 2019년이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투자를 했고 제가 다른 통신사는 안 봤습니다만 SK텔레콤은 장비에 대해서 7년 감가상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장비에서 7년 감가상각을 하니까 지금 1, 2, 3 10, 1, 2, 3 지금 5년 지났죠. 5년째 들어가죠. 감가상각이. 19년에 들어갔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쫙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감가상각이 끝나버리죠. 예. 끝나고 6G는 아직까지 전 세계가 5G가 안 깔렸기 때문에 예. 요 기가 보통보다는 이 5G가 깔리는 게 좀 늦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원래 미국도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5G가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나죠. 감가상각 끝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통신사들이 이 장비를 까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은 이제 끝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저도 이거 한 1년 전에 샀을 때만 해도 안 터졌는데 요즘은 웬만한 서울에서는 이제 뭐 상관없이 쓰니까 그리고 안 되면 LTE로 가도 뭐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입자를 바꾸려면 이제 무조건 5G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면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건 없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상비는 들어가겠지만 막대한 장비 투자가 안 들어가고 이 감가상각이 끝나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통신비는 이거는 그냥 칼कु를 긁는 거죠. 어쨌든 증권사에서 최근에 리포트도 좀 나왔고 근데 요거는 지금 단기 모멘텀이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놓으시면 내년 정도 뭐 연말쯤 되면 다른 모멘텀이 없다라면 감가상각이 내후년부터 끝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익이 급증해버릴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읽어내시면 그러니까 저는 감가상각을 잘 아시면 미래를 읽을 수 있다라고 봐요. 기업에 있어서. 감가상각. 뭐 다른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러프하게 통신주는 내후년부터는 이익이 다른 게 투자가 없다라면 급증할 수밖에 없죠. 감가상각 아저씨로 임명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5G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만 그러나 난 지금 5G 뭐 별로 인식을 못하고 사는데 아니 뭐 5G래요. 근데 그래요? 저희가 인식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 소자임 카메라 그 렌즈가 몇 개? 2개짜리인가요? 3개짜리. 3개짜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3개짜리 정도가 되면 네. 정말 그 옛날에 DSR 같은 거로 찍나 이걸로 찍나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예. 근데 4G와 5G의 차이점은 통신 속도가 20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해서 갑자기 사물이 딱 튀어나왔을 자율주행차가 쓰려면 이게 4G면 끼익 쓰는 건데 5G는 탁 쓴다 이런 그 비유죠. 4G는 그거네. 설까요 말까요? 그렇죠. 소자임 스타일이죠. 설까요 말까요 해서 이거고. 쏠까요 말까요 쏴. 뭐 이건데 20배니까 이게 만 20배는 그러면 그냥 쏘는 거네. 그러니까 쏠까요 말까요보다 더 빠른 거에 20배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6G는 보다 더 빠른. 난그 빠른 걸 뭐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그 빠른 근데 걸. 그게 이제 그 어떤 아까 같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 자율주행차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뭐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우리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럼 제리 형은 그럼 느껴요? 5G 하면 게임 하기 편해요? 매매하기도 편하고 그거보다 로딩이 빨라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딩? 네. 예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G가 안 터지고 LTE로 갔는데 뭐 이렇게 구글링 하려고 딱 보면은 뭐 빙글빙글 도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고 페이지가 뜨는 게 그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딜레이가 좀 없는. 예, 로딩 그런가요? 중학교 제일 말 많은 중학교 시절 했으니까 로딩 중.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네. 5G가 이제 앞으로 또 쓸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5G 뭘까요? 특화망이라고 있습니다. 5G 특화망.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AI를 하건 로봇을 하건 뭐 다른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갈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는 우리 건물에서 이거를 쓰겠다. 로봇하고 이걸 다 들어가서 그 로봇도 자율주행과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 들어서 다 못하겠고 우리는 그냥 나자빠졌고 통신사들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요 삼성전자 뭐 이런 큰 사업장들 있죠. 이런 쪽에서는 이게 대세가 되면 그 사업 단위로 바뀌게 되면 우리 통신 장비 쪽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LG 종목 얘기할 뻔했는데 LG나 이런 쪽에서 벌써 이제 특화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런 거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큽니다. 이거 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성 인터넷이죠. 저기서 위성 인터넷. 요즘에 스타링크 열리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냐면 스타링크?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상반기 때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로 넘어가서 거의 뭐 하반기 한 뭐 7, 8월 이후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과기부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나오게 되면 우리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딜 가나 지금 다 커버가 되니까. 근데 스타링크가 하는 거는 딱 보면 지금 뭘부터 잡냐면은 B2B부터 잡습니다. 뭘 잡냐면 카니발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죠? 크루즈. 네. 이런 회사. 이게 결국에는 배는 옛날에는 이제 해상 위성 안테나라고 해서 이걸 달았는데 그거보다 아예 이걸 깔기 시작합니다. 까는데 이거 누가 속도를 해서 올리는 걸 봤더니 100메가 그냥 나오네요.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솔직히 LTE급은
커버가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어딜 가든 배를 쭉 가는데 공해상 가는데 뭐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입해 놓게 되면 이런 거부터 그리고 또 보니까 무슨 사파리 회사들 이런 것들에 거기서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B2B부터 잡고 이제 회사들은 네.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공짜로 쓰게 해준답니다. 그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정리의 여왕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진짜 정리의 욕심이 나네. 우리가 워낙 완곡하게 말을 하잖아, 그죠? 완곡하게 점잖게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러다 보니 아까 차 소장님의 통신주 관련해서 이래저래 해서 감가상각이 대충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 결국 통신주가 유망하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거 통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사물 인터넷과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G부터 가능해요. 그 전에 거는 물론 이제 연결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거 말고는 TV 켜, 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정말 전자 시대가 되고 로봇 시대가 되고 5G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근데 6G가 다가오려면 생각보다 좀 전 더딜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 5G 라인 깔리고 우리나라 가장 빨리 하긴 하겠지만 5G 끝났으니까 바로 6G로 들어간다. 요거는 저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라고 언젠간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버핏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거 5G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제 막 돈 벌 것 같으면 또 6G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예요. 저는 이제 감가상각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감가상각이 끝나는 걸 갖고 기업들이 전략을 펼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커피숍을 하나 차려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이 제 옆에다 커피숍을 하나 차리려고 들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뭐 다른 거 말고 커피 내리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큰 기계. 그럼 나는 요 자리 전부터 한 2, 3년 동안 감가상각을 떨어버렸어요. 이제 소장님이 이제 막 들여와서 시작을 해. 그럼 나는 감가상각 끝나면 커피값을 반을 후려쳐버리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이익이 남는 시간이 더 멀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중간에 문 닫는 거지. 이게 기업들의 전략을 읽으려면 감가상각만 여러분들이 잘 이 개념만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그건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시려면 기내식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타면 기내식 바꾸는 거. 맞아요. 그거는 저 뭐야 알려주셨죠. 저가 항공일 때 대한항공도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는데 대한항공도 바꿀 수 있는데 대한항공 그 기내식 바꾸면서 몇몇 기종에 대해서는 위성 그 인터넷 그 서비스 유료 서비스 실시하거든요. 대한항공이 올 여름부터.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데 간다 그러면 비행기가 해당이 되면 유료 인터넷 신청하시면 가는 내내 인터넷 쓰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네.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위성 김희수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위성 인터넷 달아가지고 되는 기종들이 있어요. 되는 그러면 기종들이. 그거 확인해가지고 하면서 기내식도 바꾸시면 돼요. 역시 정체성 유지에 힘쓰시는. 네. 그 와중에 뭐 장거리 운행이라 해봐 열몇 시간인데 그때만큼은 좀 스마트폰 접고 그 영화라도 몇 편 보고 좀 기내식 먹고 한숨 그러게요. 때리고 그렇게까지 뭘 굳이 매매하려고. 그래서 필요한 거군요. 한 가지 단점은 비즈니스는 눕기 때문에 앞에 그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눕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뭐 지금 통신주가 그거 하냐 했더니만 또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감가상각 봤어요.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구독자가 34만 명이 넘어도 맨날 3만 명밖에 안 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유튜브가 그렇다도 막 구독자의 한 10%만 조회수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을 그렇게 하셔야 우리 또 PD님도 썸네일도 그렇게 달지. 제발 저를 믿고 통신주 요 2개만 사세요라고 좀 대답을 해주셔. 그래야 우리가 조회수 한번 10만도 나오고 20만도 나오고 알고리즘 타다 보면 한 50만도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알아. 그 뭐 본 사람들 중에 뭐 한 1, 20%만이라도 내일 당장 월요일날 당장 장 열리자마자 차영재가 말했는 제발 저를 믿고 요 2개만 그걸 달라 들어봐. 그냥 상황까지. 장사 그래 해야지 뭘 점잖게 감가상각비가 이게 참 공부하시면은 이게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 뭔 아이디어 사요 팔아요 그래 통신주 일이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암만 뭐 띠 갖고 지금 유인을 해봐야 1000도 안 넘어. 그러니까요. 너희들 띠 뭐 중요한데 이건데 뭐 종목
이상해졌다. 자, 위클리 리포트.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희 종목 봐야죠. 네, 위클리 리포트.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데요. 오늘 종목 잠깐 없습니다. 종목? 없고요. 미리 네. 말씀드리지만. 아.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는 겹칩니다. 뭐처럼 많이 겹치네. 네, 많이 겹칩니다. 그러게요. 네, 코스닥은 안 겹칩니다. 와, 하나도 안 겹치네. 네, 네. 아주 그러네. 네, 다른 쪽을 보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 뭐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를 이번 주에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은 카카오까지 사더라고요. 이제 섭섭하죠. 그런가 봅니다. 카카오도 좀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 기아, 자동차 쪽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어머나. 삼성전자는 우선주지만 어머나. 다른 종목이지만 네. 005930과 000935는 다르지만 그냥 예 우리 앵커님을 위해서 제가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놈이 아니 놈이 아니구나. 그분이 그분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쳐드렸고요. LG 노텍까지 들어오면서 실적보다 LG 노텍 2분기 적자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적전한다고요? 네. 근데 항상 저희가 많이 그런 거 있죠. 적자 날 때 사라. 그런 거. 맞아. 하도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세대가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하이브, YG엔터. 오늘 YG엔터 뭐 뿜뿜했죠. 네. 그러니까 정나두마. 네, 그렇게 나왔고 그 중에서 참 늦게 움직이는 것 중에서 아프리카 TV. 이거 근데 아프리카 TV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게임주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인기 있었을 때 가장 인기 있어서 거의 검색하고 하셨을 때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좀 묵직하게 움직이지만 고개를 드는 것 같고요. 이거는 묻지 마세요. 뭐 DX, VX 이거는 네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바이오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DX, VX라는 네, 종목? 네, 그냥 아예 요거랑 이트론 이런 거 그냥 뭐 그냥 무시 없다. 내가 제가 제어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제어시키려고 하다가 너무 자료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그 정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외국인은 머리 색깔이 까맣다에 나는 500원 건다. 머리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건설주를 매수를 좀 하네요. 네, 건설주를 매수를 하는데 근데 원래 이게 현대차, 기아, LG전자까지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지금 비중을 싣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코스닥을 가보면 기관 쪽에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SK텔레콤, KT 다 들어옵니다. 통신주 이렇게 매수하는 그의 의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거고 예. 게다가 셀트리온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그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관심은 좀 놓은데 아마 약간 지금 바이오 쪽을 그렇다고 확 넓혀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니까 BH는 LG노텍과 같이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 대표 지금 애플 향 뭐 PCB 애플 보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의외로 레고캠 바이오 다시 움직이다 싶은데 뭐 넘어가고요. 또 인텔리안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봇. 저희 화요일 날 네. 오늘 화요일 날 네. 와우장량 한번 찍었지. 네, 이거 네. 추천 안 드립니다. 추천 안 드리고. 네. 저희 차티스트 아니 대가님과 대가님과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 우리 PD님들도 너무 순진하고 착한 거지. 화요일 날 그렇게 해서 수목 한 이틀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1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우장량 한번 찍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오늘쯤은 썸네일 바꿔서 세라 몰려야지. 내가 했지 이러면서 제발 믿고 갑시다. 네. 여기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코스피는 어느 때와 다르게 윗단에 다 몰려 있죠. 코스닥 이렇게 네. 양끌이가 양끌이가 이제 이렇게 이 안에 10개 쫙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윗단에 쫙 몰려 있죠. 네. 이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제가 느낀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컨센서스가 나름대로 형성된 게 아닌가. 뭔가 비율을 보는 게 리포트를 보던 뭘 보던 둘이 짰든 안 짰든 서로 이제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전혀 지금 방향을 서로 간에 이제 완전 말조차 안 되는 거죠. 완전 중구난방이네. 중구난방인 거죠. 전에 뭐 하더라도 뭐 몇몇 뭐 한두 개라도 엔터면 엔터라도 하도 뭐 못해 한두 개는 뭐 걸렸는데. 한두 개는 걸려야 되는데 전혀 지금 코스닥은 변동성이 확 커지다 보니까 이들도 사긴 사지만 각계 전투의 개념이고 코스피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오를 형성하고 쫙 밀고 올라오니까 대우를 형성.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최근에 며칠 주가가 좋았거든요. 좋았죠. 결국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에서는 대우가 형성돼 있지만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시장이 읽혀지네요. 예, 그래 맞아요. 그래도 네. 에코프로 BM 코스닥 1위 매수, LNF, 그러네. WCP. 네. 있긴 있습니다. 아니 네. 이번 주에 유난히 여기저기서 경제 채널마다 저기 엔터주 얘기는 많이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는 딱히 뭐 보이진 않네. 말씀 YG엔터. 아, 깜짝이야. 그래요. 아 YG. 네. 네, 저희 엔터 하이브도 있네. 그러네요. 네네. 저희 엔터는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항상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 시각은 유효한 거죠, 두 분. 맞나요? 저는 오히려 올해 계속해서 보는 게 이제 불황기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로 가면 뭐 CPI나 PPI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황의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연히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이 갈까라고 봤을 땐 경기 민감주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죠. 크게 보면. 근데 그 속에서 경기 민감보다는 현금 민감은 아니다라고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베이비 몬스터처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새로운 신인 그룹이 오면 좋으면 TV로 화면에서 보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들의 그 기업에는 돈이 쌓이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터는 올해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YG는 네. 딱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 360억 나왔습니다. 1분기가. 곱하기 4 해보세요. 4년 24, 4, 32, 1,440. 1,500억 조금 요한타 못 갔다 나옵니다. 미치는? 올해 오늘 시총이 얼마입니까? 1조 4천억입니다. 싼 거 아니에요? 싸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 원래는 JYP만 샀었거든요. 싸네? 실적 잘 나왔네? 이러면서 밀어왔죠. 통상 연간 내가 그러면 1,000억을 벌어. 네. 그러면 시총 얼마 정도면 리즈너블한 거예요? 아니 엔터 사지 않습니까? 엔터. 아니 엔터 사든 뭐든 간에 뭐 내가 대충- 영업이익으로 1년에 한 1,000억 남겨. 그러면 이제 시총이 얼마 정도면 리즈너블해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 PER, POR 봤을 때 한번 10배 전후로 많이 봤죠. 한국 시장은 일반적으로. 그럼 뭐 한 1,000억 버는 회사는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면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데 10배 정도. 예. 근데 그 중에서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은 PER이 나와요? 계산 안 되죠? 바이든 네. 어? 못 나오죠. 그거는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그 소장님 그 1번이고요. 그게 1번이고. 이게 영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이 얼마 나면 그렇고 시총을 따지는 게 1번인데 그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숫자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왔냐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지금 1,000억이 났다라고 보면 이걸 PR을 10배 줄 수가 없죠. 근데 밑에서부터 갑자기 뭐 500억짜리가 1,000억이 됐다. 그럼 PR 20, 30배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딱 스냅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이거 얼마야? 라고 하면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케이. 근데 요 과거 궤적만 있으면 미래 예측이 훨씬 쉬워지죠. 참 저런 게 우리 톰 형의 매력이야. 그지? 그저 단순하게 요 2차원적 질문이잖아. 1,000억 벌면 시총 얼마면 돼요? 했는데 지금 그 스랩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을 찍으라 이 말씀 아니야? 동영상을 많이 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이제 YG엔터를 앞으로 볼 때 네. 중요한 거는 하나가 남은 게 뭐 베이비 몬스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 조건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YGN 블랙핑크가 쭉 끌고 왔다 그래서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앨범도 많이 팔고 뭐 지수 앨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든 말든 지수는 꽃입니다. 모르시죠 이런 내용들? 예. 지수는 꽃입니다. 예. 근데 요게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약 조건이 이제 7년이 되다 보니까 바뀌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한 회사 기밀이지만 얘기는 안 합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회사가 3 이 정도쯤까지도 얘기가 계약 조건이 그렇게 7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재계약은 확정된 거예요? 거의
미공개 정보를 발설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아직까지는 대기 중인데 아마 6월 안으로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의 되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가정하에 네 그렇게 네. 하는데 네. 7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가수가 많이 일을 해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그때 비용을 다 회사가 안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근데 그걸 함으로 해서 계약 조건이 바뀝니다. 네. 그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7대 3이 바뀝니다. YG가 오, 3이고 비율이 네, 이쪽은 7로 갑니다. 그 전에 보여줬던 이익이 그러니까 보여줬던 영업이익이 확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자리를 빈자리를 누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베이비몬스터인데 베이비몬스터가 그 정도까지 못 해주면은 실적 꺾입니다. 그게 되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저평가를 받았었어요.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시장은 불확실성을 안고 바라보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블랙핑크 재계약이 사실 YG 관련해서는 저도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YG가 실수했네요. 왜요? 이승희를 캐스팅했었어. 아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이 발언.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들. 우리 홍 PD께서는 네. 직접 왜요, 이 소장님? 실시간 채팅용 홍 PD 해갖고 그 몽키스 패널 옆에 해놓고 네. 올라오는데 네. 이 연합뉴스 경제 TV는 우리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그래 나 같은 우리 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작가님이 친절하게 블랙핑크 멤버 중 지수라는 가수가 솔로 활동하고 있는 곡이 꽃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아 스윗하셔. 아까 내가 또 눈이 가져가셔. 뿌얘졌거든. 뭔 소리까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친절한 방송 죄송하겠습니다. 인포맥스 네. 라이브.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엔터사 짚어봤고 저희 또 더 짚어봐야 할 순매수 사기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다 했습니다. 다 했나요? 네. 그러면 엔터 한 김에 저 게임주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게임주 좀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그렇게 성적도 좋지 않고 주가도 분위기 좋지 않은 것 같던데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제 엔터와 게임은 좀 결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엔터와 게임은 게임. 결별할 때가 이제 그 엔터와 게임을 우리가 코로나 때 한 몸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안에 모든 세상이 지금 다 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 같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게임이 네. 나오면 좋지만 계속 이제 인간의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이게 참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발전하겠죠. 근데 이제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꺾였을 때 후속이 좀 없다라는 것들. 참 지금 게임주가 직면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좀 못 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기업들의 노이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엔터는 일단 베이비몬스터가 나와서 노래 하나가 꽂히면 그거는 이제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게임이 나왔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재미없어 이래버리면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 게임을 안 하니까 제가 뭐라고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저희가 게임사가 3N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걸출한 N 3개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좀 모르겠네요. 넥슨. 죄송합니다, 넥슨. 예. 넥슨도 좋아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넥슨이 요즘 뿜뿜하고 있죠. 어. 네. 이번에 실적 보면은 두 회사 다 축 쳐졌습니다. 넥슨은 넷마블은 적자로 반전했죠. 넷마블은 좀 하반기에 노리고 있는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IR 보니까 그 중국 파도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겠다면서 야심작으로 노리는 게 이제 제2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거 약간 중국인들이 좀 좋아하게 만든 이런 걸로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넥슨이 왜 요즘 잘하는지 아십니까? 넥슨이 왜 잘하냐면 전통적으로 넥슨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PC 게임이 네. PC 게임의 매출의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까지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PC 쪽으로 성공을 해서 거기 기반이 마련되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돼서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예요. 넥슨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카트라이더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 저도 컨트롤 키로 합니다. 아, 애들이 이걸로 해서 하는 거랑 얘네들은 여기 벌써 여기 적응돼 있거든요. 아빠는 PC로 할게 하는데 얘네가 더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물리키에 익숙해 있는데 이쪽은 또 몰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있는 게 넥슨이라는 회사고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같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PC의 로얄층을 그들 게임사 입장에서는 로얄층이라고 보죠. 이걸 얼만큼 잘 잡느냐. 근데 RPG 가지고는
한계가 차니까 네. 다른 변화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